자, 회담의 주제 놓는 사주 강의 무토일간 할 차례죠. 오늘 주제가 무토일간은 부자마을 사람들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왜 부자마을 사람들이라고 했는지 서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물상을 일반적으로 큰 산이나 산맥 이런 식으로 무토를 말하죠. 근데 무토물상을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무토가 갖는 특성으로 봤을 때 큰 산이나 산맥 이런 물상으로 본다는 게 너무 단순하고 편협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토 물상이 뭘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대지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의 빛을 받고 자라는 모든 생명체가 무토라는 대지에서 자란다는 거죠. 뭐 그게 논도 되고 밭도 되는 것이고요, 또 산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무토 대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무토 물상 중에 또 대기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대기권은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죠. 이 대기권은 그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모든 동식물의 터전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층에는 개수라는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습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빛과 온도를 모든 생명체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주죠, 이 개수가. 그래서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무토하고 공기 중의 습도, 개수가 합을 해서 무게합화 그러죠. 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무토와 개수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무토가 성장한다, 이 말은 무토 터전에서 자라나는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무토 터전에서 자라나는 생명체가 쇠퇴하면 무토도 함께 쇠퇴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무토는 그 자연 생명체와 공생하는 것이고 또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토 특징 중에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토는 병화하고 화토동궁 이렇게 얘기하죠. 12운성이 함께 움직인다는 그런 말인데, 병화가 사계절에서 생장멸장하는 과정하고 무토가 사계절에서 생장멸장하는 과정이 같습니다. 자, 병화물상은 태양이죠. 태양이 키우고 성장시키는 모든 생명체가 바로 무토 대지에서 자라는 거니까 병화하고 무토가 한 놈이고 세트라고 본 거죠. 그래서 12운성이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병화와 무토는 생장멸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무턱대고 무토를 산이니 산맥이니 이런 식으로 물상을 규정해 놓고 사주를 본다면 그게 틀어진 각도기에서 각을 구하는 거죠. 결과는 기대할 수 없겠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무토 물상 관점에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천간을 물상으로 연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계절이죠. 사계절. 10개 천간은 사계절이라는 자연 이치하고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천간 물상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무토는 사계절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오늘의 주제가 무토는 부자마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봄에 태어난 무토를 보면요,
봄에 태어난 무토. 자, 무토는 대지에서 자라는 생명체와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죠. 봄에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사람이죠. 일종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속이 좀 약해서 남 좋은 일을 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가 좋으냐, 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떤 쪽이면 이런 남 좋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실속을 찾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교육이고 서비스고요. 그 자체가 남한테 희생봉사하면서도 자기 실속을 차리는 거죠. 그리고 특허나 발명, IT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계통 괜찮고, 다른 형태로는 무역이나 유통 관련 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과 연관되면 봄에 태어난 무토일간 부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무토를 보면, 자, 여름에 태어난 무토는 화려한 대지가 곧 나의 모습이죠. 무성하게 자라있는 생명체를 유지시키고 또 결실을 준비하는 거니까 천간에 경금하고 개수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사주에 있으면 경금은 식신이고 개수는 정제니까, 무토일간이 경금개수가 여름에 태어난 무토가 이게 있으면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복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물을 누릴 수 있는 팔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주에 없으면 경금과 개수를 쓰는 직업을 갖는 게 좋죠. 그게 바로 기능, 기술, 뭐 재주재능도 되는 거고, 특허라든지 발명품, 뭐 자격증 이런 쪽으로 가면 좋죠.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난 무토를 보겠습니다. 자, 가을 대지는 한마디로 결실이죠, 결실. 결실은 여름에 성장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무토는 결과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고 계산하는 습성이 몸에 배어 있죠. 한마디로 실속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하는 일도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짧게 공부해서 좀 돈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그게 기능이고 기술 이런 거죠. 주로 이제 엔지니어 이쪽이 좀 많고요. 물론 이제 엔지니어 쪽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설계, 디자이너, 자, 주로 기술성이 좀 강한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계통에서 능력을 좀 보여주죠.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토일간, 가을에 태어난 무토일간. 그러니까 돈 관리만 잘하면 부자팔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을 보겠습니다. 자, 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 사계절 중에서 무토일간이 제일 난감한 좀 계절이라고 볼 수 있죠. 겨울 무토라는, 그러니까 대지가 무토니까 이 대지에는 생명체는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황량하죠. 황량한 벌판에 불과한 거죠. 대지는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겨울 무토 생존법이 뭐냐? 첫 번째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면 좀 더욱 좋죠. 이거 외국이면, 아니면 뭐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벗어난 환경,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나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일반적이지 않는 특화된 직업. 남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직업인 거죠. 이걸로써 커버하는 것, 이걸로써 직업을 갖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좀 힘들겠죠. 일반적이지 않은 걸 주로 찾아가야 되고, 새로운 어떤 땅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니까.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직업성이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환경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을 이룬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익혀서 생존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척박한 땅에서 생명체를 키우는 것과 같죠.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또 새로운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이게 겨울에 태어난 무토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무토일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어떻게 생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고요. 오늘 주제 무토일간은 부자 마을 사람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